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1주제 발표할 전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교정학과 지금 명예교수로 있고 현재 또 청년을 하고 연수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 우리 안경구 총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는데 발제를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100일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1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런데 뭐 석사 논문 쓰듯이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30분에 다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중간중간 빨리 갈 거는 지나가서 30분 안에 가능한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주문받은 발제가 우리 센터가 시의 센터를 광역센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구에 있는 센터를 우리가 기초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현장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기초, 현장 세 개의 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센터 얘기에 앞서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고, 현재 도시 재생의 민낯이라고 할까 참 어려운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센터가 어떻게 발족을 하고 현재 어떻게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좋겠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면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팽창하고 확장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물론 도시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부실된 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정비사업을 80년대 이후에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있는 상태를 재생을, 부활을 시키는, 낙후된 것을 부활시키는 재생사업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의 개발 또 그 세태화하고 열화된 그런 과정 또 신도시 탄생하는 과정을 좀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은 나대기, 논밭 이런 데를 또는 우리 그린벨트 같은 데를 저렇게 백지 상태로 있는 데다 그림을 걸어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게 도시 계획이 되겠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 같은 데를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는 것이 되겠고, 재생은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던 그런 지역이 쇠퇴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도시 재생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뉴타운 사업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도시 재생 사업의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생 사업이 영역이 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우리가 쇠퇴된 도시를 재생을 시키는 도시의 의료진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쇠퇴 도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왕진하고 진단하고 또 검사, 처방, 치료, 또 수술, 재활 이런 활동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시재생 전문가들입니다.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마지막 줄에 보면은 도시 쇠퇴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문화적이라는 말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익산에,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입니다. 저렇게 훼손된 미륵사지를 이제 복원하는, 저것도 일종의 재생입니다. 재생인데, 제가 저 현장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저 훼손된 석탑을 재생하는데 1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졸속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드러내서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우익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재생을 하는 그걸 억지로 재생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이렇게 퇴색된 그림을 이거 잘못하면 버리죠. 그런데 원래의 모습을 가깝도록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재생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우리가 정의는 그 발생하는 원인은 신도시 위주로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고 초침체된 도시를 다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인천시 등에서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거의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재창조니 혁신이 뭐 이런 정비니 뭐 이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은 서로 백척점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재생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국토부나 또 지자체나 LH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를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딜레마가 아니라 트릴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세 가지가 서로 대척점이지만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도시가 도시 재생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도시 재생 사업을 이 표 하나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 요 색깔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기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영,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인정사업, 혁신지구, 재생사업, 총괄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이게 국토부도 매년 정책이 바뀝니다. 국토부도. 그만큼 이 재생이 어려운데 이것만 이제 국토부가 지금 주관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도시재정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빈집법 뭐 이런 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여기도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 몇 가지 있다가 황 교수님이 또 따로 발표를 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 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또 재생과 또 재개발 사업. 사실 재생 사업은 완벽한 사업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만은 재생 사업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재생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서로가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재생 사업의 장점, 단점, 극복까지 이렇게 있고 또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것만 해도 정책에 반영을 해도 재개발 재건축 우리 재생 사업은 성공합니다. 저 두 페이지만 갖고서도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도시 재생이 있냐? 저도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성공한 도시 재생이 있는가?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또 원도시, 신도시가 균형 발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은 가능한 얘기인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도시, 지역이 모든 사람이 또 똑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역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질문과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 지난달에 국정감사 인천시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한 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 서울시의 국회의원인 한 분이 연수구 한방마을에서 사라지는 한국인 뉴딜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 사시는 국회의원이 인천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도시재생사업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국정감사에 질의를 했어요. 해가지고서 한방마을에 2000년 인구가 1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니들 실패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산은 뭐 센터 건설비 운영비에 쓰겠다. 자, 1000명의 학생이 한국에 이탈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학생도 초등학교 340명. 그런데 뉴딜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고려인이 늘고 한국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하고 인구 감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도 없는데 저는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뉴딜 사업을 통해 갖고 지금 고려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상생을 하려고 그런 노력 중인데, 그리고 고작 240억 원을 주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인구가 줄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을 잘못 알고 국회의원의 시각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거의 전 국민이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신문이 났어요. 그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나눠먹기다. 겉도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래갖고 6년간 5천억을 쏟았는데 인구는 줄고 쇠퇴한다. 뭐 이런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국토부 사업, 인천 사업에서 그냥 인천에 60곳에 5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뭐 남도구 만보마을은 300억을 투입했는데 인구는 줄었다. 동구 하수정원도 인구가 줄었다. 근데 도시 재생을 했다고 인구가 늘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거는 신도시 유출입니다. 신도시로 전부 빠져나가고 상권 유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도시 재생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인구가 막 줄었는데 도시 재생하는 곳이 유난히 줄었다는 식으로 이걸 폄하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뉴스에 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재생 사업을 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반대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생 사업을 했어도 얼마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더불어 마을 사업이랑 인천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행복마을 가꾼 사업이 이름을 바뀌었는데, 요거는 도정법, 도시정비법,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국토부의 뉴딜 사업은 도시 및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 도시재생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법을 하는 겁니다. 낙후 지역이 있는데, 전면 철거 재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원주민 다수가 복귀가 불가능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 거주민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재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개발, 재건축이, 하다 보면 10년, 20년, 어떤 데는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동안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일단은 버리고 안 되면 장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도 금년 9월 기준으로 인천은 80개 정비사업 진행 중인데 미착공이 약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돼서 도시가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신도시가 되면은 원도심이 역시 또 황폐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재생한다고 그래요, 원도심을.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변하면서 이 지방이 어떻게 소멸되는가의 그 지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료입니다. 지금 2017년제도 2047년, 앞으로 100년 뒤에는요, 대도시 몇 군데 때는 우리나라가 완전 전멸입니다. 완전 전멸입니다. 예. 인구도 없고, 도시도 없고, 자, 도시도 커녕, 자기 고향이 싹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연령이 2020년에 40살, 48인데, 앞으로 2050년 가면 60살이 평균 연령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인구학자의 그 자료입니다. 인구학자의 자료에 하면은 금세기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0이 됩니다. 0. 예. 이렇게 변합니다. 자, 우리 이태원 옆에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보도자료입니다. 갔더니 아주 대단하더라. 골목이 저렇게 변신을 했다고 경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다큐 3일간 했더니 그 다음에 2020년 갔더니 저렇게 됐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나고서
그 경리단길을 겸사겸사 가봤습니다. 이 경리단길의 그 작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신문에 나온 그 자리를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집인데 중국서입니까? 중국집 그대로 그 자리를 1시간 동안 뒤져가지고 저기를 찾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생을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동네인데 저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재생의 욕구, 방향, 방법. 요것도 요 한 페이지만 갖고도 재생은 정리가 됩니다.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료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나친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너무 관심을 가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선언한 주민들이 외면, 무관심, 오히려 항의,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문제들. 또 그 커뮤니티센터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커뮤니티센터, 주민 공동시설 이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왜 재생사업비 가지고 이런 걸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야 할 그런 사업을 갖다 재생사업에다 담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돈 다 쓰고서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또 저 민간 자본 참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계속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는데 건설을 하냐? 그럼 원도시 또 추가 몰락합니다. 지금 9월 2지구도 거기가 저기 신도시가 생기면요, 그 블랙홀이 돼가지고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다 망합니다. 전부 그 신도시 다 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 몰락한 그 동네를 또 돈을 투자해서 재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원도시 그렇다고 하냐? 또 지속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는 대규모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200억을 주니 300억을 주니 어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안한 얘기는 신도시 개발은요, 가장 도시 개발하는데 쉬운 방법이죠.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가장 나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면요, 뭐를 주장하느냐? 수도권에 신도시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면은 지방에 있는 거 다 옵니다. 지방 계속 망합니다. 수도권에 GTX 이런 거 절대 놓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지방이 살아요. 근데 지금 수도권 불편하면 전부 신도시 만들고, 교통 다 해요. 그러니 그 지방 망하죠. 그 지방 지자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던 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자, 둔촌 주공 아파트 아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데, 2010년 가계약치 1.5천억인데 지금 작년 10월 공사가 4조 2배가 더 늘었어요. 어쨌거나 12,000가구라는데 가구당 공사비가 3억 6천, 배지가 빼고입니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3억 6천이에요. 9월 2지구 계산해보니까 가구당 1억 8천입니다. 여기도 분양대금, 보상금 빼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마을 센터님 와 계시는데 한방마을에 지금 240억이 재생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가구가 5,400건입니다. 가구당 얼마냐? 가구당 440만 원입니다. 아파트 하나 이렇게 지려면 몇 억, 5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구당 440만 원 주고 재생을 하라고 합니다. 가구당 440만 원. 그 뭐를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집수리 지원 사업에 가구당 1,000만 원, 1,500만 원 해줍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비만도 못한 돈을 가지고 재생을 지금 하라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지금 둔촌 사업비 1%, 그저 한방마을 9월 2지구 사업비 1.4%, 1%, 2% 가지고 도시를 바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임시방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이에요. 전면 치료가 안 돼요. 일부 치료예요. 그래서 해법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만은 완벽한 재생 설계해야 됩니다. 복합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민간 자본 합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도시하고 신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도시 재생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택 집중이 돼야 돼요. 자, 뭐 인천의 브랜드를 살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경인철도가 시점부터 서인천까지 지금 소위 고속도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0km인데요. 양쪽으로 1km씩 합해서
그럼 10km가 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20평방킬로미터를 거기만 재생을 해도 분당 신도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전 전면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 여러 개 구가 거기 걸쳐 있어요. 이런 것만 해도 경의고속 시점에서 선체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나 빌라를 지금 재생에 거의 없어요. 이것도 아파트도 30년 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좀 포함을 시켜야 되고, 제한점에도 저수준의 재개발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거를 흡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준, 약한, 저기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가도 도시재생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나오네. 저는, 그러니까 인천대학에서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만, 교수 생활을 37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정년하고서 재생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광역센터장도 하고, 재물부 현장센터장도 하고, 연수구지구 기초센터장도 하고, 세 가지를 다 해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흥분했는데요. 화가 많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속을 많이 앓다 보니까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우리 센터가 2008년에 1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뭐 이런 그 센터가 시 또 주민 또 NGO 뭐 이런 데랑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했어요. 지금 전국의 도시재생 센터가 지원센터가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인천시, 경기도, 대전이 이렇게 있고 민간에게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인데 서울시는 센터를 완전히 작년 말에 없앴습니다. 네, 없앴어요. 그리고 또 재단법 형태로 부산, 시흥, 수원이 있고 나머지는 요 직영에 대충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 할 때 이런 비전과 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센터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갖고 와 있고, 그래서 재생에 지원 활동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 있는 광역센터, 기초센터, 현장센터의 그 표입니다, 이게. 한 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광역센터가 요 자료고, 지금 기초센터가 10개 군구 중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동구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하나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게 현장센터입니다. 전부 현장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센터가 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중간은 기초센터가 12명, 현장센터가 4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센터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광역기초 현장간의 역할 분담의 수직 관계도 아닙니다. 수평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나서 얘기 좀 합니다. 서로. 야, 이거 우리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망이 한계. 이게 자율성도 없고 독립성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뒤에 얘기 나옵니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고용 불안정 여러 가지 여기 와 계신 분들 종사자들 많이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18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19년에 이렇게 제가 했을 때입니다. 2년간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런 걸 했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 다음에 이제 지향애들 그때도 목표를 다 세웠습니다.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다 해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센터에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에 한 거나 지금 얘기나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능을 강화하자, 어쩌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 액수가 사실은 뻥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10조에서 인천시는 그 당시에 5천억 추정입니다. 근데 서울 도시재생 없어진 서울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50억의 사업비입니다. 부산은 재단법인 28억입니다. 수원은 얼마냐? 26억. 재정 사업비만 26억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의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여기 20억이에요. 근데 그때 2019년에 인천 우리 도시 이 광역센터 예산이 얼마냐? 기분 나쁜 모양인데 사업비가 얼마냐? 3억 7천입니다. 다른 도시에 어림도 없습니다. 저걸 주고 이제는 사업을 총 예산은 10억인데 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 정리. 도시대는 성공시키려면 하나가 뭐냐? 인천입니다. 인천형 지역특화 도시대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인천형으로. 인천형으로 해봤는데 넘버원이 아니고 올리원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1등이 아니야. 우리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걸 해야 된다. 또 하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센터를 갖다가 역할을 증대시키고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센터를. 그래갖고 인천을 아주 위대한 인천을 다시 센터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중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일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그대로 지금 발전 시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경진대회하고 최근에 축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료도 이렇게 발표도 하고 출간도 하고 그다음에 말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답사도 다니고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넘어갑시다. 또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게 좀 모자랐어 하고 반성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의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우리 도시재생센터 2018년 3월에 늦게 발주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조직이 있고 이렇게 해왔다고 했고 센터에 지금 3개 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부산 거 보겠습니다. 부산은 재단법인이라고 했어요. 재단법인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가지고 2019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부산 2019년의 자료입니다. 2019년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있고 팀이 이제 4팀을 해요.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 어떻게 됐냐? 부산이 이거 시사하는 바 큽니다. 부산은 부산 도시공사에 흡수가 됐습니다. 공기업 통폐합에 해가지고 부산 도시공사에 통폐합돼서 도시공사 시민복지사업본부 공공지원처대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부산이. 네. 그래서 7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파트가 5개 파트가 나와요. 현재 부산 도시공사에 통합했다 이겁니다. 도시공사하고 센터하고 통합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자료입니다. 부산 도시공사뿐이 아니라 센터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수원입니다. 수원은 재단법인인데 여기는 아주 특수한 재단법인입니다. 2019년에 재단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원시 지속가능 재단이라고 해갖고 이사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에는 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마을 르네상스 센터, 주거복지센터, 사회적 경제센터, 창업센터, 문환경센터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재생센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재단법인 중에. 그런데 요것도 좀 변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됐냐? 이름도 수원 도시재단을 줄였어요. 간단하게 줄이고 수원 도시재단 줄이고 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했는데 여기도 아까 앞에 거보다 어떻게 된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요 도시본부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에 해당되는. 자,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수원 얘기입니다. 여기는 시흥입니다. 시흥시도 재단법인입니다. 여기는 16년에 발족을 했는데 2019년에서 16억 시흥시가요 인구가 한 50만인데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장이 3개가 있고 요거는 2019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시흥시장이고 센터장이 있고 팀이 이렇게 있고
저 현장 센터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센터에 파견 나간 사람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본부로 들어와요. 본부로 들어왔다가 현장이 또 생기면은 또 파견을 보내고.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조금 이렇게 팀이 바뀌고 현장이 2개로 시흥시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시흥시는 제가 여기 이제 재단법인에서 이사회에서 제가 이사를 4년인가 6년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단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너무 각각의 시나 군이 독자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센터가 있어요. 경기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총괄적으로 지휘를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단순한 조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작년 10월에 폐쇄된 서울시 이 자료 하나만 보여드려요. 서울시에 굉장히 크게 조직이 있었어요. 굉장히 민간에게 위탁 줬어요. 민간에게. 그래서 줬는데 작년 연말에 서울시는 국토부 뉴딜 사업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겁니다. 서울시 그럽니다. 서울시는 뭐 완전히 정부의 국토교통부처럼 하나의 단위 그런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정보 종합체계라고 도시에 대한 정보는 여기 그럼 다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들어가시면요 어지간한 거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위력이 있다가 자 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금 행정의 직영이냐, 민간 위탁이냐, 공공 위탁이냐, 재단 설립이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주장을 못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숙제처럼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은 뭐 시나 뭐 알아서 이렇게 센터나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거 도시에 대한 종사자들 제가 사실 이 페이지를 한 1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종사들 얘기를. 그러다가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한 페이지인데 다 읽기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배 줄였기 때문에. 자, 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지에 대한 생태계 들 곳이 이 종사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코디고 활동가고 또 비정규직의 계약직에 때로는 일용직입니다. 짧게는 몇 달 또는 몇 년을 일하다가 현장을 떠납니다. 이력서에 제대로 인정받을 경력을 쓸 수 없는 간헐적 근무자들입니다. 현장 사무실은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비숙련자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업은 매번 제자리 걸음합니다. 이런 분들을 외면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센터의 발전을 얘기하고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교수,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알아요, 상황을. 알면서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왜냐? 저 이거 아니어도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 할 일이 따로 있고 안 되더라도 하루 또 채워져. 제 생각 대충 굴러가. 관심이 없어요. 알면서도. 도시에 대한 전문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의료인이라고. 도시를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료인을 갖다 복지시설처럼 민원에 시달리게 하고 간병인처럼 기력에 퇴진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 때고 버려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관심도 없어. 신대가 무슨 신대? 유기견 신대라고 그랬어요. 유기견. 제가 우리 코디한테 얘기했는데 울어요. 이 얘기했더니. 유기견이다 우리는. 반려견이면 집은 애지주 키우는데 완전히 버리는 유기견이야. 도시에 종사자를 이렇게 해주고 너무하시는. 예. 이 전쟁에서 이름도 명예도 없이 떠나는 학도병이에요 그냥. 죽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휘자들은 지금 저 같은 교수는 뒤에서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 뒤에서 포나 쏴. 포병이야. 안 다쳐 자기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최전선 맹으로 싸운 보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우를 어떻게 안 하고 센터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 얘기예요.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보병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백성인데. 그래서 제가 한 10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줄이고 이거 한 페이지 줄였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배생에 대해서 나갈 길, 제안입니다. 이런, 진단을, 여기 문제제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센터장이나 여기 시에서 도시들이 좀 보시고 나중에. 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요. 단순 재생이 아니라 복합 재생을 해야 된다.
재개발 앤드 재생을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생하고 따로 놀지 말고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인천시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0 지금 아까도 했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그동안에 좀 줬어요. 사업을. 이제 하나밖에 안 줍니다. 200억짜리 300억짜리 하나 줘요. 그가 무슨 재생을 합니까? 서울시처럼 자체 재정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 기금을 가지고 한 지역에 2천억이고 5천억이고 투입을 해야 돼요. 인천에서 우리 인천시 재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재 기금을 확보해서 국토부에 의지하지 말라. 국토부 의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선도 사업하고 확대하고 미래를 도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체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오늘 주관을 합니다만은 이름이 센터 아닙니까? 센터. 그럼 중심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도시공단 눈치 봐. 인천이 눈치 봐. 주민들 눈치 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센터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힘을 갖고 좀 해야 됩니다. 인천시는 예산 투입해서 도시공단 NH는 협업을 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에다가 장기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사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 아까 19명이라고 하는데 11명 갖고 시작을 해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30명 늘려. 좀 없으면 10명 줄여. 그 자체적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배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센터만 따로 있으면은 일이 많거나 할 때 인원을 줄였다 늘렸다 하기 어려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재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실효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센터가 잘 될 거냐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집수리 사업 굉장히 주민들이 요새 선호한 사업인데 집수리를 겉에만 해줍니다. 내부도 해주는 그런 거. 또 공동주택도 지금 재생이 전혀 예산에 투입하면 되는데 공동주택도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다른 분이 조성훈 박사가 인천여고에 연구한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것도 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양반 누구죠? $100이 나오는 양반. 퀴즈가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일본 이국에 $100 있어요. 우리 전 세계 유명한 명언은요, 저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쳐보면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양반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준비에 실패하는 걸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안 하면 실패를 하고 실패를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우리가 초일류 도시에 관련해서 제가 전면 카라바 한번 쓴 자료입니다. 자, 이게 어디죠? 맨하탄,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우리 송도에도 센트럴 파크 있는데 이 센트럴 파크를 처음에 만들 때 조성할 때 만약에 맨하탄의 중심에 큰 공원을 설계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100년 산다고 그래요. 도시는 1000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또 존재하는 한은 도시는 쇠퇴합니다.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쇠퇴한 도시를 갖다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도시 쇠퇴는 가속화되지만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창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이, GDP가 부산시를 몇 년 전으로 능가했습니다. 이거는 지역 총 생산이 인천시가 전국 제2위가 되고, 지금 현재 인구가 한 30만 명이 집지만 부산보다 2028년이면은 부산시보다 인구가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방에서는 인천시가 최대 도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전창기 교수님이 발표하신 도시 재생도 인천이 전국에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2 주제로 도시 재생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전 그 국토 도시계획 학회 회장님이신 제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국대 황혜정입니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줄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강의를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돼, 그거. 됐어. 마이크를 바꾸고. 제가 도시재생에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여러 도시들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 어느 도시가 가장 도시재생을 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나 길거리가 많은가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라 하면 조금 망설여지는데 두 개를 권하라 그러면 인천과 부산입니다. 정말로 이 인천을 올 때마다 참 도시 재생은 정말 인천이야말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 인천에 와서 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에게 30분인데 지금 20분에 시작해서 10분 남았네요. 가능하면 하여튼 30분 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정 교수님도 그랬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좀 흐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성과인데 이걸 제가 그냥 정리하기가 뭐해서 조금 어렵게 국토부 내부 자료를 좀 제가 구해서 보니까 아마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만드는 자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대주의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국토부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공공재원이 국비가 2조 8천억 원 투여된 것 같고요. 도시재생 지구 지정이 534개 이렇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성과를 국토부 스스로가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도시재생 지원센터 특히 지원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상당 부분 창출했고 또 민간 투자 실적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 자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사회적 교육 같은 걸 많이 육성했고 또 주택 공급이나 개량도 일정 부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임대상가나 공원이나 또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해결도 재생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성과를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특성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은 대개 4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린 재생형 중심이었다. 두 번째는 핵심 주체로 주민 공동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세계 어디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앞에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근린재생